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을 갖다가 고용부에서만 결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더 관계가 있는 뭐 여가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최저임금과 연관된 그 영역에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최저임금 산식을 얘기 많이 최저임금 결정의 산식을 갖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면서 대신 그 전문가 그룹이 그 최저임금 산식을 갖다 최종 결정하되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결정 구조 자체는 결정 산식 자체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틀 자체는 좀 저희 국책연구기관들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각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여성정책연구원이라든가 또 노동연구원 있고요, 또 산업연구원 있고 그 한국개발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의 대표들이 좀 모여서 기본적인 산식을 만들고 그동안 위원을 구성하고 그 위원들은 이 레이트가 얼마만큼 올 수 있는지 그 지금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기업 지불 능력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좀 레이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최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시는 동안 기본적인 산식을 좀 만들어주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게 대단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전기요금 전체 국민한테 영향을 받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같은 경우에 뭐 그 산업부와 연관이 많던 산업연구원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리고 또 뭐 환경부와 관련 있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각계의 연구원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2년마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산식도 각계가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정책 연구기관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지불 능력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업 지불 능력을 넣냐 안 넣냐를 떠나서 과연 기업 지불 능력이라는 말 자체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최저임금 논란을 갖다 계속해서 취재하고 봐오면서 본 것은 실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곳은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소상공인이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경제 주체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수출 국가 중에서 이례적으로 저희는 20%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이건 기업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희가 소상공인을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지불 능력이 없는 건 소상공인인데 왜 꼭 기업 지불 능력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저희 작년에도 좀 실제로 그 중소기업들은 그럼 얼마나 어렵냐, 최저임금 때문에 얼마나 어렵냐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그 함께 일했던 이 직원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내보냈다. 반대로 말하자면 20년 동안 최저임금만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러면 그 고용주께서는 얼마나 어려우시냐? 벤츠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본인이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최저임금을 못 준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있으니까는 고용부가 계속해서 매년마다 임금 체불을 2만 건 이상 이렇게 적발하는 거 아닐까요? 과연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게 최저임금조차도 못 주는 기업들이 있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 지불 능력이란 표현을 쓰지 말고 차라리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해서 한국의 현실에 맞게끔 타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상공인 지불 능력에 대해서 그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시적으로 지금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변수로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산식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신유섭 기자께서 현장 취재 등을 경험을 감안해서 디테일한 재원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적 타당성 인정하고 있으나 운영상 어려움을 걱정하시는 것 같고 결국 그 참여의 다양성 문제를 국책연구원들의 지혜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좀 거론한 점이 좀 이채롭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뭐 지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다들 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 개선안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또 찬성한다면 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토론자들이 다수고 질문은 플로에서 받도록 하고 참고로 아까 전에 저희들이 나눠준 이 사전 질문서 질의와 제안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토론을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송인호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셨네요. 한국 농식품법인연합회에서 나오셨는데 질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업 농촌에 있는 고령화로 인력 수급 문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 임금 지급 문제 등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사정들을 대변할 수 있는 농업계 대표는 왜 최저임금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지 이 질문입니다. 그런 의견도 결국 그 다양성 문제인데 농업계 대표도 참석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토론자께서 필랑게 말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면 서면이 아니면 손 들고 지금 우리 송인호 선생님이십니까? 사정은 여기서 말씀하기 적절치 않는가? 아니 논지 그러니까 1분인데 저희 그 논지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의 여성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또 정부 정책의 참여자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는데 농업자 업종과 관련돼서 한 말씀을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이제 그러나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농업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업계 위원을 좀 선정해 주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번에 논의되는 안을 보니까 청년, 여성, 중소, 중견, 소상공인 대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농업계는 또 배제됐습니다. 왜 농업계는 배제되고 소외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 농업 분야에 대한 입장을 최저임금위원 중에서 누가 대변을 해왔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위원 중에 누가 농업 분야를 대변할 것인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업계 대표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의견은 저희들 농업단체의 모든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우리 방금 하신 말씀 난 종합 토론할 때 한 번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같이 우리 플로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속 신분 좀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부장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었고요. 대체로 이제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또 생각이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중소기업 그 현장 목소리를 이제 그동안 한 22년, 23년 정도 근무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최저임금 부분들이 실제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뭐라 그러나 오히려 좀 영향이 더 크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조금 우리 아까 금방 말씀해 주셨던 우리 국민일보 기자님의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중소기업인 중에서 실제로 본인이 뭐라 그럴까요 좀 본인의 취약은 다 취하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인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마 이게 이제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최저임금하고 이제 좀 보면 통상임금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체 임금 구조 자체가 이제 같이 묶여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대다수 중소기업인들은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가슴 20년 일했는데 가슴 아픈데 뭐 잘랐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실제로 이제 그 TV에서 아마 제가 한글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분은 실제로 그럼 최저임금 20년 동안 계속 받았냐? 그건 아니죠.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마 입장일 수밖에. 왜냐하면 그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좀 오해할 수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문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근무하는 최영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조금 드리고자 제가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연구하는 농업부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객관성, 공정성, 뭐 지불 능력, 업계 영세 다양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발표하신 그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내용에서도 그 농업 부분이 가장 최저임금에 가장 그 미만율이 많고 영향률이 많다라는 그런 통계도 내셨고 통계청에서 그 최근 16년 이후에 제가 이제 전업 농가의 농업 소득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도 지금 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소상공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간다는 것처럼 농업 분야도 그 최저임금은 연 그 1617년 기준으로 1623만 원인데 전원농 농업소득은 한 1,359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상황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작년에 고용부에다가 전화를 한 번 해갖고 농림업 그 관련된 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실적을 물어보니까 그 농업 분야의 그 고용 농가가 그 고용인력 농가가 한 34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고용부 기준에서 안정자금 그 3조 원 중에 7월까지 한 1조 1천억 정도가 이렇게 그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신청 건수 63만 건 정도 중에 그 농림업 쪽은 한 그 채 1% 수준밖에 0.6%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근거를 감안할 때 여러 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근로자 사용자위원회에서도 사용자위원회에서도 농업 부분을 그 대변할 수 있는 그 대표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기용 기자입니다. 그 여러 전문가님들께 두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용부에서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취지 자체가 정부가 공익위원 추천권에 손을 놓겠다, 정부의 개입 여지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개편안의 내용이 그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조선일보 이기훈입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답을 먼저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경성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수님께 김 국장님 뺍시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우리 뭐 전문성 문제, 특히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